안녕하세요.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박경식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복잡다단한 시국에 그러게 말입니다. 박경식 선생님이 또 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내란 음모가 내란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지만 완전히 실패한 상황은 아니고 내란이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네,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뭐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와중에 또 오늘 그 뉴스공장에 김어준 총수가 국회에서 충격적인 점프를 했습니다. 그렇죠. 쇼킹한. 네, 뭐 암살조를 운영했고 한동훈을 사살하려고 했었다. 뭐 그리고 북한군이 저지른 일로 덮어씌우고 뭐 심지어는 미군을 죽여서 북에 대한 폭격을 유도하려고 했다. 뭐 이런 이제 충격적인 제보. 그다음에 김건희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오비들에게 전화질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폭로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믿기 어려운 얘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네. 지난번 아마 저 국방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할 때 요 얘기가 잠깐 나오긴 나왔어요. 그 박선원 의원인가 김병주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그 정보사의 오비 의원들이 7명인가 투입되지 않았느냐. 뭐 속초에서 3명, 뭐 저게 3명 HID 소위 말하면 북파 공작 부대죠. 이 북파 공작 부대들이 예비역들이 들어가지 않았냐. 이런 질의가 좀 나왔거든요. 네. 그때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거기에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이제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잠깐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실제 투입할 땐 인민군복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 얘기들이 잠깐 나왔고 그래서 이게 제가 아마 5월 달인가 7월 달에 우리 저 국방부 정보본부 특히 정보사령부의 블랙 요원들 명단 누출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요하게 제기됐던 게 그 육사 37기조 조보군 국방부 정보본부장 옛날 그리고 신원식 안보실장하고는 육사 37기 동기가 예비역들을 거의 무단으로 정부사령부에 뭐 이 건물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래서 좀 하극상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 국방부 정보본부 혹은 정보사령부에는 어차피 이제 두 개인데요. 하나는 정보 파트 쪽하고 하나는 공작 파트 쪽인데 그 공작 파트 쪽의 오비들이 태극기 부대들하고 연관이 지금 현재 일선에 나와 있는 태극기 부대들하고 이제 연관돼 있으면서 김건희하고 긴밀한 이 뭐라고 그럴까요? 라인을 연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당한 정도로 근거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거 저는 이제 이 12.3 계엄을 저는 윤석열의 별난이다. 별난? 별난. 똥 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별난이다. 똥난이다. 라고 이제 성격 규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별난에 HID 애들이 껴 여지가 없는데 HID라면 북파 공작원 부대 정보사에서 운영하는 공작 부대들이죠. 계엄에 왜 걔네들이 들어오냐? 거기가 그래서 사실 의아했어요. 네. 근데 이제 김어준 폭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좀 잡혀지는 것 같고 저 김어준 뉴스공장장의 그 폭로가
야 이거 사실 무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재반 정황들이 지금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왜냐하면 당시 정보사가 거의 해편 수준의 위기, 즉 블랙 요원들의 명단이 노출되고 뭐 이래서 거의 부대 자체가 해체되어 재편되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뭔가를 해서 이 공을 남기고 이런 욕심들도 좀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김건희나 윤석열의 개인적 감정, 사감들이 결부가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성이 여기에서 좀 비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크게 보면은 사실상 계엄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었지만 전쟁을 터뜨리고 계엄을 해야 그나마 먹힐 수 있다. 전쟁 없이는 힘들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실패하자 계엄부터 시작한 건데요. 그렇죠. 이 계엄이 성공하려도 결국엔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자기들도 그건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전쟁 없이 그냥 평시에 계엄을 때려서 이게 명분을 얻을 수 있냐. 그래서 이런 계획들, 예를 들면 한동훈을 사살하고 북한군이 죽였다. 이런 정도의 이런 황당하죠. 황당한 짓거리를 해야 계엄의 명분이 생긴다고 보고 이런 계획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앞으로 이런 것도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문제는 지금 윤석열이 어제 담화를 보면 끝까지 국민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윤석열이가 똥 싸는 중이다. 네, 내란 수계가 그렇죠. 공중파에 나와서 끝까지 싸우겠다 너희들과. 자기 정당성을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논리와 이런 걸 가지고.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가 얘가 지금 심신미약 상태잖아요. 누구나 인정하듯이.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 그렇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미쳤잖아요. 그렇죠. 미치광이라고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이 미치광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자기의 혼자만의 판단과 결심하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냐, 그 배후에 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같은 심신미약자를 조종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김건희라는 설이 지금 유력하지 않습니까? 거의 유력하죠. 그리고 이 김어준 총수의 폭로에 의하면 김건희가 오비들한테 자꾸 전화를 하고 있다. 네, 지금 그 아까 얘기했던 정보사의 조보근이라든가 이 오비들한테 어떤 북파 분들은 부대의 이제 원로들 여기들한테 자꾸 예비역들한테 전화해서 빨리 사고 쳐라. 뭐 하고 있냐? 네.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주장인데. 그러니까 이건 2차 계엄을 노린다는 얘기죠. 2차 계엄이 아니라도 어쨌든 전쟁 사회 혼란, 전쟁 상황 유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뭔 짓을 못 하겠어요. 네, 여기서 뭐 오비라는 것은 올드보이. 오비 맥주가 아니라 올드보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오비들과 끈끈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고요. 그렇죠. 옛날 경찰의 어떤 대공 정보의 어떤 오비들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정보사의 북파 공작원 부대들의 원로들이라든가 사실 그 중에 상당 부분들은 저 태극기 부대들이에요. 지금 저 앞에 나가서 시위하고 있는 요들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한테 최후 지령을 내려서 지금 뭔가 해라. 이렇게 그렇죠. 독촉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어쨌든 빨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그렇죠. 감옥에 갖다 넣어야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은데요. 이번에 12월 3일에 있었던 아까 말씀하셨던 반란 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사실 12.3 비상계엄은 저는 이 성격을 윤석열의 별난이면 친일 쿠데타다. 윤석열 친일 쿠데타다. 그리고 이 친일 쿠데타들은 또 누구를 시켜서 하는 건데 이건 지가 직접 지시하고 진두지휘하고 포고령까지 손봤다. 그렇죠.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무슨 뭘 안다고. 그리고 이 배경과 목적을 보게 되면 사실 국정 난맥과 무능으로 인해서 이제 지층이 확 빠지면서 총선에서 패배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검경군, 검찰, 경찰, 군대 물리력으로 친위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총선 패배 직후부터 준비하고 모의한 군사 반란이다. 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보는 것이 총선에서 참패한 이상 윤석열에겐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타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야당과. 전혀 안 그랬죠. 그게 맞는데 총선 끝나고선 거의 배째라 이렇게 나왔어요. 해보자. 예, 그렇죠. 그러면 딱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아 윤석열이가 뭔가 저지르겠구나.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여소야인데.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준비를 했다. 총선 끝나고 이 자식들이 부정선거로 총선을 조작했어. 열받아. 이거 다 갈아엎겠어. 이렇게 준비를 한 거 아니에요? 막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4년 근데 물론 이제 그 전에 군 장성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제 해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올 8월 24일인가 22일 요때 그 전서부터 준비해 왔지만 그 서울지방경찰청의 어떤 훈령들을 개정을 해서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맞습니다. 지휘 체계를 기동단의 어떤 인사 네. 단장들 주로 정경감들의 인사권까지 다 집중시키고 그 지휘권까지 다 뺏어서 서울청에 집중시켜 놓은 거는 권력을 이제 한 곳으로 집중해야 통제가 그래야 가능하니까. 다음 때 써먹으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 좀 써먹었죠 사실. 써먹었죠. 예. 그래서 특히나 이걸 하면서 국회 경비단장도 충안구 출신으로. 아 이번에 국회 경비단장이 충안구 출신이군요. 예, 이거 목충현인가? 이게 충안구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또 충안구 출신 방첩사령관을 앞세워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충성파로 싹 바꾸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해마다 있던 중장 인사에서 육군은 중장 인사가 한 명도 없어요. 이 계엄 성공 이후에 그 다음에 주겠다. 아니 일단 그렇죠. 거기 해놔야 자기 말 듣는 얘들을 진급시키거나 잃어버리면 바꿔줘야 되니까 충성파로 채워놨는데 바꿔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육군들 중장 이번에 인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남북 대치 상황들을 조장하고 뭐 실사격 훈련은 매일 뭐 이렇게 가서 신경을 거스르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전단 살포하고 또 무인기도 보내고 또 원점 타격 지시도 하고 이런 걸로 비상계엄 상황과 조건 형성을 끊임없이 기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전쟁이 거죠. 북이 아주 전략적인 일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참았죠. 특히나 우리가 가장 우려를 했던 것들이 이제 아마 10월 초죠. 10월 3일에서부터 10월 10일까지 무인기를 평양 상군에 그것도 중구역이라고 하는 그 이 핵심 지역에 아니 무인기를 보내서 전단을 살포하면 전단 살포하고 그냥 와야지. 일부러 거기서 한 40분간 순회 비행을 해서 나 여기 있다라고 가르쳐 들키려고 일부러. 아니 뭐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소음이 큰 걸 보냈다. 일부러 소음이 큰 걸 보냈다. 그래서 나 여기 있다, 나 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걸려서 그래서 실제로 아마 그게 이제 북의 입장에서는 이제 주권에 대한 침해니까 사실은 그때가 굉장히 위험했죠.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당시에 10월 9일인가 10월 10일쯤에는 중국도 북이 실질적인 전쟁 저것 때문에 중국도 단동에 주둔군을 증강시켰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전쟁 위기가 고조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당히 위기였었죠. 그런데도 그때 북이 전략적으로 있는 참았어요. 중대 성명 발표하면서. 중대 성명만 발표하고 경고만 하고 참았죠. 그다음에 미국한테 얘기했죠. 김여정 부부장이. 그렇죠. 경고 내렸죠. 너희가 키운 개들이니까. 그렇죠. 니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 책임져라.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끈해 놀래가지고. 그렇죠. 야 썩내리 무인기 보냈어? 그렇죠. 이러면서 일단 이 사태는 종결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전쟁을 터뜨리려고 하는데 북쪽이 반응을 안 해주고. 그렇다고 미국이 또 주도적으로 먼저 치는 건 반대하고. 그 우크라이나 파병설 터뜨려가지고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또 트럼프 당선되고 또 막혔어요. 그것도 좀 안 되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에이 그럼 개헌 먼저 해.
지금 기다릴 수가 없어. 계획은 다 짜고 준비도 하고 그렇죠. 모의도 다 해놨는데. 다 해놨는데 예. 전쟁이 안 터져. 예. 계엄부터 하자. 예.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엄을 하고 나서 뭔가를 일으키자. 그렇죠. 자, 이런 쪽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우선 비상계엄 발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그렇죠. 실제로 경찰력으로 봉쇄를 했죠. 네. 그리고 계엄군을 통해서 국회를 점령하고 네. 그리고 폐쇄. 국회를 폐쇄하고 그래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를 못하게 하고 네. 그다음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고 예. HID라든가 근데 정보사 병력을 통해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고 이 사회 혼란 이야기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김어준 그렇습니다. 총수 말로. 예. 이 사회 혼란의 핵심은 뭐냐? 한동훈 사살. 그렇죠. 한동훈 사살. 미치겠습니다. 진짜.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인민군복. 예, 그 발견했다. 예. 인민군들이 저지르고 튀었다. 그렇죠. 튀었다. 그래서 북측과의 예. 이 해서 비상계엄을 때 북이 홍을 안 해주니까 대응을 그렇죠. 안 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자, 근데 한동훈이가 그래요. 이렇게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렸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게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됐다고 윤석열 만나서 헤헤거리고 나와서 뭐 한한 체제를 떠들고 참 한동훈도 생각 속없죠. 정말 속없는 놈이에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이 바보가. 모르고. 아이고 참. 내일 탄핵인데요. 한동훈이 여기서 또 뻘짓하면 그야말로 죽어야 됩니다. 야, 뻘짓하겠어요. 이제는 좀 느낌이 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날 사살하려고 했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아마 그게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 과정 계획과 일정을 좀 보게 되면 사실 경기도 이천의 특전사에서 특임대 특임대가 이제 한 197명인가가 이제 투입을 했고 들어왔고 강서 1 공수여단, 이천의 3 공수여단 이렇게 해서 외곽 점령을 하고 수방사 35 특임대대, 군사경찰단 특임대를 배치를 해서 그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들 다 체포. 어디 갖다 그리고 가두는 것까지 지금 계획. 그렇죠. 그리고 부천 구 공수여단 외곽 배치하고 당시에 그 어디야 한강 둔치 이런데 구 공수여단까지 이제 구 공수여단은 저기에 있어요. 부천에 있어요. 그래서 배치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저 구사단 제 21 전차대대 그래갖고 기름 빵빵빵하게 넣어놓고 휘둥 걸고 대기하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 이제 국회를 폐쇄를 하고 이제 사회혼란을 야기해야죠. 그렇죠. 정치인 체포 아까 했던 방첩사 체포조 40기봉 운용에다 HID 해서 사회혼란 야기시키고 야 이거 북한의 짓이다. 북한군이 죽였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 예산. 비상계엄에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도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부정선거 증거다. 증거다. 조작해서 선거 무효. 선거 무효하고 국회 그다음에 예산. 국회 예산. 총선. 그다음 총선. 물론 이제 군인들이 딱 지키고 총갈 들고 이제. 국힘당 안 찍으면 썰 거야 이런 그렇죠. 총선. 그때는 국힘당이 아니죠 이제. 아니죠 이제 김건희당. 윤김당. 윤건희당. 윤도 빠집니다. 김건희가 실권 잡았으니까 김건희당. 예. 김건희당 안 찍으면 총살.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한다. 그래서 권력을 공고히 해서 총통 체제로 간다. 그리고 김건희가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야무진 꿈을 꿨어요. 거기까지. 오늘 김어준 총수가 거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폭로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저도 옛날에 그런 야망이 있다. 이 집단이 통일 대통령이 되려는 야망이 있다. 이런 얘기 계속 했었는데요. 참 아찔했던 순간이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끝나고 아직은 수습이 안 됐지만 1차로 저지시킨 상황인데 정말 아찔했던 것은 이게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있었죠. 예, 뭐 예를 들면 야당이나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늦게 대응했거나 무서워서 대응을 못했다면 이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은 지금 이제 시체가 돼 있겠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미 무주고원의 상태로 갔을 수도 있는. 우리 여기에서 지금 이 방송하는 저희도 오늘 같은 방송을 지하 벙커에 갈 갇혀 수가 있었죠. 지하 벙커에 갇혀서 막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남태령에 어마어마한 그 저 삐완 벙커에서 지금 맞습니다. 두들겨 맞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컸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게 1차론 저지가 됐습니다. 국민들의 이제 항쟁에 의해서. 근데 지금 상황은 종결이 안 됐어요, 아직. 종결 안 됐죠. 내란이. 예. 그 내란 수계가 버젓이 공중파를 이용해서 방송을 이용해서 대국민 협박을 하고 앉아 있는. 아직도 협박하고 있고. 예. 싸울 거야. 예. 김건희는 오비들한테 전화해서 있고. 빨리 뭐 하고 있냐. 2차 내란 내지는 이 변란을 준비 중이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당장 급한 게 뭐겠습니까? 일단 당연히 예. 이 지휘한 모자 윤석열과 예. 윤석열 당연히 체포해야 되겠죠. 윤석열 엄마도 체포해야죠. 그렇죠. 정신적 엄마 김건희. 김건희. 예. 그다음에 사실 지금 아직 그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사실 이게 보면 육군 중심으로 다 됐는데 거의 전 군이 동원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시, 예. 특전사, 수방사, 그다음에 방첩사, 정보사 뭐 이런 데인데 아직도 그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의심적인 요소들이 했던 몇몇들이 남아 있어요. 네. 국방부 정보본부 산하에 있는 37 부대라든가 뭐 이 소위 말하면 이제 그저 박종선 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방첩사에서 이 기획들을 실제로 준비하고 이게 그 김용현이나 여인영의 이런 저기서 나온 건 아니고 또 윤석열이가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이걸 그럼요. 깜냥이 안 되죠. 깜냥이 안 되죠. 네. 이걸 실제로 수교하고 저거 했던 그 팀들이 따로 있어요. 예, 원래 방첩사가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던 곳이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수괴자들이 정범, 종범 뭐 아주 다 현직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김영현 하나 지금 잡아놨죠. 김영현 하나 집은 구속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김영현을 자진출도 시킨 것도 빨리 네가 들어가서 스포츠를 뒤집어 쓰고 그 사이에 우리가 2차를 준비하겠다. 그래서 가능성이 그 얘기를 하고 넣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아니면 지가 한 새벽에 왜 참 출두하겠다고 피신한 거죠 사실. 예, 짜고선. 그 대신 이제 빼주겠다 했는데 김영현이 보니까 못 빼줄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게 자살 소동까지 벌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빨리 이 체포해야 되는데 향후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것도 한번 예측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일이 2차 탄핵. 맞습니다. 탄핵 표결. 5시에 표결이 돼 있죠. 다행스러운 건 이 윤석열 변란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이 확고하고 그렇죠. 우리 손으로 막겠다 이런 것들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내일 탄핵은 가결될 가능성이 현재는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장담할 수는 없죠. 장담할 수는 없고 일단 뭐 좀 잠깐 그 각 어떤 정당들 현황들을 좀 잠깐만 좀 보면 일단 더불어민주당 및 야권은 14일날 이제 김건희 특검표 국무위원 탄핵 아마 좀 그다음에 내란 상설 특검 국조특위 가동 경제 상황 위기 타개를 위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아마 권한 대행으로 이렇게 쭉 끌고 갈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덕수는 좀 위험하죠. 안 되죠. 내란 공범이죠. 내란 공범이기 때문에 현재 국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위기예요. 지난 2년 동안 100조 가까운 재정 결손.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예. 세금이 안 고쳐서 국가 재정을 많이 파탄냈죠. 그렇죠. 윤석열이가. 그다음에 윤석열 리스크로 인해서 중시 주가 총액이 한 140여 정도 증발됐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거의 사상 최대인 것 같아요. 200여 조 가까운 국가 채권 발행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시장에서 시장에서 잘 팔려 나가야 자금 조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윤석열 리스크 때문에 이게 안 팔리면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여튼 윤석열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최상병 특검도 해야죠. 해야 되겠죠. 그런 거 다 해야죠. 예. 김건희 특검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일정을 보게 되면 이제 탄핵 가결 즉시 대통령 직무 정지되고 180 이내 헌재 결정이 되고 결정 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네. 이게 법에 정해진 프로세스 예. 절차란 말이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이제 뭐 뻘짓하고 있습니다. 뻘짓하고 있죠. 무슨 뭐 윤석열 비호하고 있고 뭐 예. 아직도 뭐 3월 퇴진, 4월 퇴진, 중구난방 친윤과 친한게 당내 권력 쟁탈전을 하고 있고. 근데 이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 내란 정당 해산 진정 접수에 따라서 행정부가 헌재 소재기가 아직도 살아 있어요. 물론 이제 법무부 차관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외면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그거 가지고 이제 정당 해산이 될지 안 될지는 따져봐야 되겠지. 네. 그 다음에 국힘이 만약에 탄핵이 가결이 되면 아마 한동훈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최고위원 4인이 사퇴 시에 한동훈 대표 체제는 붕괴되고 그러면 이제 원성동 원내대표 완탑 체제로 가거든요. 네. 권성동은 지금 이거 바라면서 신났죠 지금. 저 지가 무슨 뭐라고 또 개헌의 적진이 뭐니 떠들어대고 지금. 나중에 죽을 줄은 모르고. 그렇죠. 일단 원내대표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죠. 권성동이 지금 설치고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저 민주세민 제 단체나 국민 역량들이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민노총, 한국노총 등 1,549개 시민사회 노동단체가 모여서 11일 날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발족을 했죠. 네. 그리고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광장에서 국민주권 실현과 관련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것. 이렇게 돼 있고 12월 14일 날 오후 3시에 국회 앞에서 이 국회 앞과 그리고 광역 거점들 뭐 대도시죠. 내란 수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주최해서 광장 역량의 집결과 집중으로 확대시키고 최소 광량으로 최대의 연대의 폭을 넓히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윤석열 탄핵에 집중해서 네. 일단 끌어내려야죠. 굉장히 이제 위기 상황입니다. 뭐 민주노총이 오늘 기사를 보니까 예. 윤석열 잡으러 갔대요. 그렇죠. 한남동으로. 어제. 어제입니까? 네, 어제 갔죠. 그래서 그 경찰 저지선을 일단 1차로 뚫었었다 그럽니다. 예. 윤석열이가 지금 급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주 그러니까 김건희가 전화해야 되고 그랬겠죠. 오비들한테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뚫렸다. 뭐 제가 볼 때는 내일 탄핵은 거의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예. 혹시 안 됐다 또 이걸 좌절시켰다. 그럼 국힘당은 완전히 끝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끝나죠. 네, 완전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까지. 네. 이게 다 국힘적인데 그렇죠. 창피한 줄을 알고. 그다음에 역사 앞에 죄의식을 가질 줄. 그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이거 안 돼요. 저는 그런 건 기대 안 더 이상, 하고요. 예. 국힘한테 그런 건 기대 안 하고 그렇죠. 그냥 상황을 보고 살 길을 찾아서 좀 집단 자살은 하지 말라. 이 정도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니들 살 길이라도 그 찾아라. 뭐 너희들이 양심 있니 부끄러움을 아니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대신 죽을 길로 가지 마라. 그렇죠. 웬만하면 살아라. 아니 지 죽을 길 가는 거는 괜찮은데 같이 죽으려고 나라를. 왜 나라를. 그렇죠. 이거는 좀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내일 또 탄핵을 또 좌절시킨다면 이건 전 내란 공범으로 그렇죠. 수사를 해야 된다. 지금 왜냐하면 윤석열이 계속 내란을 획책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내란 공범으로 법적 처벌까지 저는 그렇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힘에 대해서 내란 공범으로 다 처벌을 할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네네네. 예, 해야 돼요. 자, 그렇고요. 이제 내일 그 탄핵이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윤석열 이후를 이제 우리 이 사회 단체 국민들이 윤석열 이후에 네. 이유를 준비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이 수사 말이에요. 윤석열을 잡아들였다 쳐요. 예. 수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경찰의 특수본이 있고 검찰도 설치고 있고요. 네, 특수본이 있는데 공수처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근데 사실 뭐 검찰과 관련해서는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용현이가 허겁지겁 중앙지검으로 간 건 그렇죠. 피신한 거죠. 피신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사 역량들을 하나로 모아서 공조체제로 합동 이 공조체제로 갈 수 있도록 일종의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질 수 있도록 지금 공수처도 좀 제한이 있어요. 체포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찰을 통해서 해야 돼요. 네. 주로 압수수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상설특검이 일단 네. 통과됐고 가결됐고 그다음에 내란 특검이 이제 또 지금 통과됐으니까 이런 특검 절차를 통해서 이게 본격적인 이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말이죠. 이게 경쟁 체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혼자 하면 무슨 짓거리를 할지 모르는데 눈치 보죠. 경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으니까 그렇죠. 서로 막 눈치 보고. 이제 이거 마사지하고 하다가 저쪽에서 걸리고 터트리고 하면 욕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제 고조는 맞춰요. 네, 그리고 지네들이 나중에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살아남기 위해서 더 실적을 올리려고 경쟁하는 면도 있고요. 그렇지. 네, 또 하나의 지금 재미있는 점은 쥐떼들이 살려고 막 털어놔요 지금. 맞습니다. 막 자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자백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무마하기가 좀 힘든 그렇습니다. 그런 형국으로 흐르고 있다. 따라서 수사가 완전히 그렇게 조작되거나 흐지부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수괴가 아직 현직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털어놓는 자백의 수준이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윤석열을 잡아 넣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윤석열이를 잡아 넣은 상태에서 자백 경쟁을 시키는 그렇습니다. 예, 양심 선언 경쟁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오만 데서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입장이 미묘하게 변화했고 처음부터 좀 그리고 미국이 실시간으로 거의 내정 간섭을 한다 싶을 정도로 계속 개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처음에 미국은 발뺌을 딱 했단 말이에요. 우린 전혀 몰라. 바이든이 그랬죠. 예. 들은 바 없다고. 그러니까 막 그 군인들하고 똑같아요. TV 보고 알았습니다. 자, 미국이 TV를 보고 윤석열의 이 내란 사건을 알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고. 여기 지금 이 유튜브 하고 있는 저도 9월 달에 시기만의 문제지 할 거다. 변명 때릴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몰랐을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된다. 한국군을 지휘 통제하는 이 작전 통장을 미 육군 대장 소위 말하면 미 제국의 육군 대장 폴 러케모러라는 과연 몰랐을까?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도. 예. 그다음에 미 대사 골드버. 필립 골드버 예. 정말 몰랐을까? 공작 정치의 아주 달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미 CIA 한국 지부장 예. 데이빗 마스터는 정말 몰랐을까? 나는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라고 봐요. 물론 지금은 조금 다른데 CIA의 동북아 지부장이 때로는 서울 지부장이 일본 지부장보다 높았을 때가 있을 정도로 이 CIA 한국 지부장이 그만큼 셌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지만 과연 몰랐을까? 네. 하얀 나 필부인 우리도 아는데.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한국에 대한 이 지배력이나 정보력을 봤을 때 모르는 건 말이 안 되고 문제는 3일 날 그때 결행할 건을 몰랐을 수도 있다. 그거는. 그때도 그러니까 이제 알았을 수 있어요. 알았을 수도 있고 이미 그 박완수나 뭐 저기한테 12월 1일 날 특전사한테 임무들이 하달되고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알았을 거고 그런데 이제 시간 뭐 이런 것들은 잘 몰랐어요. 동원 부대를 어디 하냐 그렇죠. 이런 것까지는 몰랐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몰랐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비상계엄이 때려지는 그 순간 데프콘 4에서 데프콘 3로 올라갔죠. 상향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평시작전권에서 가져갑니다. 전시작전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미군이 통제하게 되죠. 미군이 통제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합참은 이미
미군의 지휘 체계로 다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네. 그 1, 3, 구공수 5고 뭐 이럴 때 총 병력이 원래 한 3,200명 정도가 국회에 투입될 저거였는데 미국이 5분의 1 병력만 가용해라. 그러니까 제동을 걸었다. 네, 그렇게 가용을 해서 실제로 투입된 병력이 한 650명, 1,000명 안팎 네네. 이었다라고 하는 네,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있어요. 유력한. 그리고 이제 바로 전방에 있는 한국군들에 대해서는 비상경계태세 입하고 네. 그다음에 작전 현장에서 유혈 사태를 절대로 일으키지 말라 그래서 현장의 지휘관들도 네. 소위 말하면 조심해. 뭐 스위치 내리고 뭐 이런 거 못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리하자면 미국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전쟁이 벌어질까봐 한반도에서 그렇습니다. 북쪽이 혹시 공격이라도 할까봐 예. 조바심을 내면서 전방에는 비상경계를 내렸고 그 다음에 투입 군대의 수를 줄이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약간 방해한 거예요. 그렇죠. 약간 딴지를 걸고. 소극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지 마. 그다음에 유혈 사태는 절대 안 돼. 그렇죠. 만약에 유혈 사태가 터져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거기에 미국 책임론이 제기되면 골치 아프니까 이 유혈 사태 안 된다는 지령을 내렸다. 아마 미국 책임론보다는 네. 사실은 그 지금 현재 한반도를 세계인들이 불안한 그렇죠. 3차 세계대전 터지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나 중동전하고 네. 한반도는 전혀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세계 제일 강하다는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네. 북한, 한국 이 모든 병력이 3차 대전 네. 저리 가라예요. 핵전쟁이죠. 그다음에 핵전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어서의 어떤 전쟁은 우크라이나나 중동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네. 세계인들이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울 수밖에 네. 없고 그다음에 이미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북은 전쟁 터지면 화성포 19를 본토로 쏘겠다. 북은 전장터를 네. 한반도만으로 하지 않겠다. 그렇죠. 왜 우리만 죽냐? 너희도 죽어라. 너희도 죽어라. 그렇죠. 왜 미국으로 바로 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공언을 했고 있죠. 공언을 해놨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제한적이고 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얼마 전에 또 북과 러시아가 비준설 교환했습니다. 그렇죠. 조약. 주로.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러시아가 자동 개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면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나라들이 다 붙어버리는. 다 붙어버리면은 이거는 세계대전이고. 세계대전이고 크죠. 미국한테도. 지구가 공멸이라는 거를 미국도 알기 때문에 네. 예, 아마 5분의 1 병력 제한이고 유혈 사태 못 일어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북쪽 동태를 감시하고 그렇죠. 혹시 무슨 일이 터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 김어준 뉴스공장장이 기절 초풍할 일을 한 거 아니야. 미국 놈도 사살해가지고 북풍. 그 미국이 공격하게끔 북각을 폭격하게 만들겠다고. 세상에 이거는 이것까지 알았을까요? 이것까지 몰랐을 수 있는데 알았으면 화날 겁니다. 그렇죠. 야, 얘 진짜 위험하구나. 지금 한반도는 전혀 다른.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저는 그런 심산이 있었다고 봐요.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성공했다 쿠데타에. 그러면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래. 그럼 그 대신 야 성렬이 우리 인정해 줄 테니까 우크라이나 파병해. 그랬을 수 있죠. 그랬을 수 있죠. 그래서 뭐 무기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딱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이런 걸 보고 미국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입장이 이제 완전 적극적으로. 처음에는 지켜보고 있다. 보고를 받으려고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오판했다. 소통 중이다 이래놓고 그다음부터는 오판이다 뭐 하면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지금은 셉니다. 아주 살벌하게 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론이 이제 안 되겠다. 벌레. 더군다나 저 우원식 의장한테 연락을 했죠. 연락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도 골드보가 만났잖아요. 그렇죠. 2번이나 만났는데 아마 탄핵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이거 위험하다. 한동훈이가 필 받아가지고 그렇죠. 탄핵해야 된다고. 이거 위험하다. 그렇죠. 이거 한반도 위험하다. 자, 그런 한반도만 위험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참 그런 거 보면 미국다워요. 이번에도 처신이. 그렇죠. 어쨌든 현재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이 윤석열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다행히.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걸 주저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이런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남은 과제는 윤석열 정권을 끝자낸 다음에 사회 대개혁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윤석열 정권이 탄생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문재인 정권이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그렇죠. 아유 그냥 민주당 싫어 뭐 하는 것도 없어 5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그냥 윤석열이나 뽑아 하는 것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저 신용은 내고 맞습니다. 지금 한국인의 삶, 또 한국의 국가적 위기는 아주 벼랑 끝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사회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뭐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한국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어려운 지경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권을 누가 잡느냐, 또 뭐 그 이후에 어떻게 처벌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걸 국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제 이름도 찾아와야 돼요. 국민의힘도. 그렇죠. 이 새끼들은 내란 이후로 이름 바꾸고요. 네. 국민의힘을 좀 쓸 수 있게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앞당겨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혹시 이번 건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 좀 사실 이번 건을 보면서 한국 사법부의 문제점들도 좀 많이 좀 제기가 되는데 사법개혁 해야죠. 사법개혁도 해야 되고 네. 우리가 이제 사법개혁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지상 과제고 네. 제가 말하는 거는 사실 검찰은 사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는 행정이에요. 법무부 법무행정 속에 그렇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법이 아니고 네. 제가 말하는 사법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사법 행정이 아닌 사법 말 그대로 이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좀 손봐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이번 그 12.3 윤석열 변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네. 여기는 뭐 새롭게 한번 좀 짚어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옛날 이 히틀러 저거 했던 뉘른베르크 법정에서 얻었던 네. 부분들 인권에 대한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뿐만 아니라 개인에게까지도 네.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어. 다 처벌해 받았습니다. 예, 나는 시키는 대로 했어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면죄부가 되진 않는다. 그게 그걸로 인해서 나온 게 그 소위 말하면 한나 아렌트의 그렇죠. 그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예루살렘의 아이입니다. 네. 생각하지 않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한반도의 위기를 평화로 만들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생각하는 인간이 되기 위한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러한 근거들을 좀 확보해 나가자. 네. 이런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뭐 법 개정도 있겠고요. 헌법 개정도 얘기가 나올 텐데. 사람이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성으로서 생각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어쨌든 말씀하신 사법부 개혁은 전 필수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규정도 뜯어고치고 그렇죠. 없애버리고 말 그대로 헌법 개정해야 되는데 네. 헌법 개정은 개헌이라고 아니죠. 이 권력 구조 소위 말하면 대통령의 임기 제기하는 원포인트 개정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권력 됩니다. 구조 전체를 다 바꾸는 맞습니다. 그러한 개헌이 되죠. 뭐 어쨌든 그런 논의도 이제 시작될 것 시작돼야 되겠죠. 돼야 되겠죠. 예.